안녕하세요.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김은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. 자살보험금. 그럼 자살한 경우에는 어떠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? 가입하신 종신보험에서 일반 사망보험금이란 담보가 있는데요. 네. 이 경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일반 사망은 2년이 지났을 때는 자살을 해도 받을 수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도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 2년이 지난 일반 사망보험금은 자살해도 받을 수 있다. 이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재해사망, 상해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떨 때 지급이 가능한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.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하신을 해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심신상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.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?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돼서 자살을 할지 말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.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을 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자살보험금이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 네,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유서가 있다거나 본인이 자살을 위해 준비물을 구매를 하였다거나 삶을 마감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네, 보이네요. 준비물도 네, 사고 예. 유서를 남긴다든지 이런 경우. 예. 그러면은 지급이 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. 지급을 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이제 보통은 지급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 좀 지급 가능성이 있나요? 자살로 유추는 되지만 이게 추락사의 가능성이 있거나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그 검토를 위해서 어떤 서류들을 봐야 될까요?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, 경찰 수사서류, 119 구급증명, 과거 우울증이나 정신병력, 치료 내역 등에 대해서 많은 서류를 준비하시고 네. 요거는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 추가로 이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게 있나요? 자살인 경우 유족분들께서는 보험금을 당연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경우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추락사나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성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김은 손해사정사님과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